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약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니까 전세금 이제 전 재산인 만큼 사기를 당하거나 경매로 전 재산을 날린다면은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었었어요.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전세 이제 문제로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 처벌 대책을 이제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세 사기로 범인을 잡아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없었고, 이제 민사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집주인이 잠수를 타면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떼인 돈을 받아주는 추신반을 운영할 예정이고, 전세 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전세를 구해야겠죠?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을 가입을 하세요. 전세 사기를 막는 이제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가입을 안 하기도 하시는데, 다행히 이제 경제력이 낮고 지금까지 뭐 사기 피해가 있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보증료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이 이제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사기를 이제 당한 사람들은 당장 살 곳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 금리로 이제 불려주기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집이 약 1,000곳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요, 우선 이제 변제금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금은 담보 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이제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 수도권 가밀 억대 지역은 4,300만 원, 그리고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2,300만 원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높인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제 법정 일부 수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현재 이제 매매 건물 시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이제 확인 안 하고 건물을 이제 전세를 얻었다가는 깡통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매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세 확인은 이제 주변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귀찮아하시면은 안 되시겠죠? 네 번째로는요,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설정 이런 채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채 규모를 확인을 해서 혹시나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우선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가정했을 때 이 집이 1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경매로 1억에 이제 넘어갔다 하면은 대출이 1억 이상 있더라도 이제 2천만 원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매 진행으로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증금이 묶일 수 있다는 점, 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 가등기, 경매가 걸려 있다, 이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세요. 간혹 이제 신탁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관리를 맡겨서 수익을 내기도 하시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이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만약에 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집주인과 이제 신탁회사 허락 없이 이제 살게 되는 거라서 이게 불법 점유가 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꼭 이게 소유주의 건물인지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가급적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이제 대리인을 써서 계약을 해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 챙겨주시면 되거든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같은 거 서류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잔금 치르는 이제 당일 전입 신고와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직거래는 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깨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해당 집에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하기에는 이 서류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주인이 여러 명과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소유주 미납 조세를 열람을 해주세요. 열람을 하려면 이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미리 넣어주세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세납 금액이나 이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서류를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져야 되거든요. 이제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이제 안 낸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등을 이제 시세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좀 피해 주세요. 만약 이제 갭 투자 등을 위해서 집을 이제 전세를 계약을 해야 된다면 첫째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주택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한 집이라도 집값이 떨어지면은 깡통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후에 꼭 전세보증 반환보증금 가입을 해주세요. 이제 열 번째로는요, 계약 당일 은행 대출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가 이제 신청일 다음날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전세를 계약한 이제 집주인이 당일에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전원 설정을 할 수 없게 막아야 됩니다. 전세금이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잘만 활용하면은 이제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큰 자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꼭 신중하게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세보다는 보증금을 적게 들어간 다음에 최우선 변제 정도 금액을 들어간 다음에 월세를 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자 여러분의 부의 행복 바라기 리아였습니다. 안녕.